안녕하세요. 자, 일요일인데 쉬도 못하고 오늘 하루 고생 좀 하면 공법이 일단 어렵잖아. 그래서 어렵고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을 건데 오늘 처음 오신 분 이쪽에 몰려있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기본 이론이 한 바퀴 이상이 되지 않았을 때는 체계도를 못 따라오는데 그래도 한 바퀴 이상은 다 도셨죠. 사람이 물으면 대답을 하는 한 바퀴 이상 돌았잖아. 그래서 오늘 10시부터 5시 반에서 6시 사이에는 일단 끝낼 건데 이게 온라인으로 하는 거랑 오프라인 하는 거 당연히 오프라인이 훨씬 더 효과가 높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싹 할 건데 온라인은 끊기면 체계도는 약간 느낌이 바로 오질 않는데 복습용으로 나중에 보면 되고 일단은 오늘 하루 그냥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내용이 있구나라는 걸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이제 정리하면 되는데 우리는 항상 기본만 계속 보다가 갑자기 요약하다가 문제풀이 딱 가면 이제 머리가 뒤섞이기 시작해요.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저기 있던 건지 여기 있던 건지에 대한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만든 거니까 교재는 그 1페이지 그 표지 넘기면 제일 처음에 거기 국토기획법부터가 나올 거예요. 보통 우리 공법 같은 경우는 묻히렸네. 일단 오늘 하루에 한 번 처음부터 끝낼 건데 우리가 12문제 나오는 게 있고 7문제 나오는 게 있고 그리고 2문제 나오는 게 있고 6문제 나오는 게 있잖아. 문항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디다가 집중을 해야 될 건지 우리 시험에 10월 28일인가요? 28일 날 시험을 내가 볼 건데 이제 2차는 두 개로 나눠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41번부터 80번까지이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우리가 좀 편해졌어. 근데 그래도 내가 여기서 40문제 중에서 우리 몇 점이 목표죠? 목표 점수 4점? 4점에? 목표 점수 4점이? 목표 점수 4점인데 좀 그렇잖아. 가슴이 막 이렇게 하나 마킹을 잘못하면 37.5야. 젓가락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적정선에서 60점까지는 가능한데 공법은 60점 넘어버리면 공부 되게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7점 나왔다 그러면 이제 전국에서 노는 사람들 되는 거거든. 혹시 그 대부분 다 전국에서 놀던 분들 아니에요. 전국에서 공부하려면 반에서 1등 안 하면 못 합니다 이제. 근데 책에도 자주 보고요. 시절부라고 나중에 한번 할 거야. 6월달이나 5월달에. 그러면 이제 기본 이론 우리 한번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책에도 전체 한번 본 다음에 잘 나오는 거로 이제 계속 외워야지. 그러면 일단은 60점대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한다 그러면 70점대까지 나올 수 있는데 공법이 60점이 나왔는데 2차에서 떨어지는 거는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잘못해가지고 뭐 공시세법에서 뭔가 문제 생겨서 꽈락이 걸리는 경우도 가끔가다 있었는데 공법이 60점이 나왔는데 2차에서 떨어졌다. 그런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 그러면 안전하게 합격하는 거니까 1차에서는 민법하고 개론 중에 자기가 잘하는 거 있잖아. 분명히 두 개가 다 잘하지는 못할 거야. 둘 중에 하나는 조금 잘하는데 하나가 꼭 이상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 뇌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서 민법이 잘 나오면 민법에서 80 맞춰서 40 넘겨서 합격하면 되고 2차에서는 60점까지 나오지 못하면 50점 정도 선에서 중개사법에서 10점 받으면 나머지 공시세법은 평균치는 거의 해요. 60점까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7점대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어. 근데 시험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죠. 이게 항상 7점이 나와도 불안하고요. 22.5가 나와도 불안해. 불안한 거는 7점 나온 사람이나 22점 나온 사람이나 똑같아. 근데 시험 보는 당일날에 자기 컨디션도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날 유일하게 또 찍었는데 그게 또 맞아주는 운이 또 있어야 돼요. 시험도 운이 있어야 되는 거라 이상하게 찍었는데 다 틀린 거야. 운이 없는 거야. 그거는. 어떤 사람은 찍어도 맞는데 난 찍어도 틀리고 실수로 틀리고 막히지 잘못하고 몰라서 틀리고 그러니까 22.5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선까지 공부하면 운도 좀 따라주면 합격하는 데는 되게 큰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이제 41번부터 80번까지 나올 거 아니야 우리 시험 문제가. 그러면 총 40문항 중에서 아까 문항수가 제일 많았던 게 국토기획법하고 건축법이 이제 제일 많아요. 일단은 근데 주택법도 둘 다 7문제인데 일단 얘를 8개 정도 맞춰줘야 돼요. 8개 정도 맞추면 4개 틀려도 돼. 4개 틀리라고 하는 문제 2개 버리고 실수를 해서 2개 틀려도 8개 맞으면 몇 점인 거예요? 20점이에요. 그리고 건축법은 공부 진짜 많이 하면 얘는 다 맞힐 수 있는 과목이거든요. 건축법은 규정이 있는 거 이거 마냐 틀리냐 신고냐 허가냐 몇 미터냐 이런 거 물어봐요. 그러니까 얘는 보면 그냥 다 맞춰요. 7개를 못 맞히면 하나 틀렸다 그러면 6개잖아. 그럼 얘 몇 점이에요? 15점이야. 그럼 벌써 몇 점이에요?
35점이요. 35점인데 건축법이 15점 나올 정도면 주택법은 그냥 반은 맞고 들어가요. 건축법에 있던 내용이 비슷하게 변화가 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도 한 5개 맞췄다. 그럼 벌써 5개는 몇 점이에요? 12.5예요. 그럼 이제 벌써 45점을 넘은 거야. 45점 넘었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나머지 이제 찍어가지고 하나씩 맞춰도 몇 개? 50점 넘는 거예요. 내가 개발법, 정비법이 안 되면 그럼 건축법, 주택법을 열심히 하면 되고 난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얘 2개를 같이 하면 돼. 농지법은 몇 번 찍으면 되고 5번. 그럼 한 개 맞잖아. 그럼 끝났어요. 그럼 내가 최고로 내가 이제 마치겠다 그러면 7점까지 가는 거고 최소한 50에서 60은 나오겠다. 이 목표로 가면 되는 거야. 그러면 제일 먼저 41번에서 우리가 만나는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작년에는 81번부터였는데 지금은 41번이에요. 그럼 국토개혁법이 먼저 나올 거니까 기존에는 국토개혁법부터 순서대로 나오더니 작년에는 꼈어요. 국토개혁법 나오다가 갑자기 건축법 나오다가 막 이렇게 나왔어. 그럼 그거에 대한 대비도 저희가 해야 되잖아요. 내가 알고 있던 순서대로 안 나오더라도 1번은 아마 행정계획이 나오거나 용어정의가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으니까 제일 먼저 내가 첫 번째 문제는 무조건 행정계획이니까 맞히셔야 돼. 이걸 못 맞히면 이제 올해 시험 어렵다 이렇게 느낌이 와요. 그럼 42번 되게 쉬운 문제도 틀리게 돼 있어. 그래서 제일 먼저 행정계획이 나오면 일단 국토개혁법이 전국 토지에 뭐 짜는 거죠? 계획 짜서 뭐 합시다. 이용. 그럼 뭐부터 짜란 얘기예요? 계획이 짜져야 그 다음에 이 땅은 이렇게 이용해라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국토개혁법의 큰 틀은 무슨 토지 이용 계획이 먼저 나올 거고 토지 이용에 따라 그러면 용도를 얘가 계획해서 야 여기는 개발 용도야 보존 용도야 라고 해서 도시지역하고 비도시지역 나눠주겠죠. 그럼 도시지역은 주, 상, 공, 녹 나눠지잖아. 그러면 주거지역에서는 이런 용도로 쓰시고 건물은 몇 평까지 질 수 있게 건폐율 용적률 규제하고 높이도 규제하겠죠. 그 규제를 하는 행위 제한은 전부 다 뭐가 먼저 나온 후에 계획이 나온 후에 계획에 맞춰서 이용하라고 법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 법에 따라 이용을 안 하게 되면 법률로서 규제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위반하게 되면 제일 센 게 국토개혁법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벌금이거든요. 그럼 제일 센 게 뭐다 정도는 외우고 있으면 되겠다. 그죠?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중에 구제가 제일 센 거.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야. 제일 센 거 뭐예요? 구역이야. 구역 중에 개발 제한 구역도 센데 걔는 행위 제한이 개특법에 있기 때문에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럼 뭐만 나와? 시가와.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행위 제한 위반했다. 몇 년 몇 천? 3년 3천.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 위반하면 3년 3천이야. 그럼 2개가 제일 센 거죠. 그럼 무슨 벌칙이 4개가 써있고 하나가 써있는데 가장 강한 거 고르세요. 그러면 시가와나 개발행위 찾으면 되는 거야. 우리는 요령껏으로 가는 거야. 나머지 2년 2천은 못 외워. 8개가 있어. 8개 외울래? 2개 외울래? 그럼 개발행위 허가랑 시가와 3년 3천 모르겠으면 2년 2천. 1,000만 원이나 과태료 이렇게 외워서 버리면 되는 거야. 그러면 제일 먼저 계획을 짜놓을 테니까 계획에 맞춰서 이용해라. 안 하면 법률로서 뭐 하겠대? 규제하겠대. 그럼 전국 땅에다가 개발행위 할 때 야 이제 우리가 여기 전체 한반도를 대상으로 짜는 게 이건 국가가 짜는 계획이잖아요. 국가가 짜는 계획이니까 우리 뭐라고 불렀니? 응? 뭐라고 불렀어요? 국가계획이라고 그러지. 그럼 국가계획은 누가 짜는 거냐? 그럼 당연히 이제 국가 관리하는 사람이 짜야죠. 우리나라는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 나눠놨기 때문에 얘는 중앙에서 건드려야 되죠. 그럼 우리가 국토교통부에서 짜야 되는 거야? 이거 국방부에서 짜야 돼? 그렇지. 국토교통부에서 국가의 토지정책이나 주택정책을 짜겠다. 그럼 이거에 맞춰서 니네들 각 도시마다 뭐 짜라? 도시계획 짜라. 근데 도시가 몇 개 이상이 묶이면 그때는 뭘까요? 광역도시계획. 그럼 이제 도시라는 개념을 뭔지를 알아야 되고 광역이 뭔지를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도시가 어디냐면 행정관할구역을 정해놓을 때 국토교통부 밑에다가 서울 뭐라고 하죠? 특별시, 광역시 6개 그리고 도를 두다가 제주특별자치도가 하나 들어간 거죠. 세종특별자치시가 들어갔어. 근데 얘네들 중에 어디가 땅덩이가 제일 커서? 도가 너무 커서 도는 시하고 뭐로 나눠졌어요? 군. 그럼 도를 도시로 보지 말고 시하고 뭐를? 군을 도시로 보자 해서 특광, 특특, 시, 군을 뭐라고 봐요? 도시. 몇 개 이상 묶었을 때? 2개 이상 묶으면 광역도시계획에 따른 방향성 제시하면 되고 한 개의 도시 안에서 짜는 계획은 도시계획이라고 하면 되죠. 그럼 도시계획은 방향부터 잡아야 돼? 집행부터 해야 돼? 그럼 기본적인 거가 먼저 방향 잡혀야 되죠. 그래서 도시 기본계획부터 짠 다음에 이 기본계획이 나와야 구체적인 뭐가 나오는 거예요? 관리계획이 나오고 얘 도시계획이라는 건 이 2가지를 묶어서 부르는 말이라 우리나라는 도시계획이라는 게 없어요. 도시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이 나온 다음에 그 2개를 다 봤을 때 도시계획을 봤다라고 하는 거야. 도시계획 달라고 하면 안 준다고.
서울시 도시계획 줘봐 그러면 없어. 이래. 기본계획 줘봐. 있다. 이렇게. 관리계획 줘봐. 있다. 이렇게. 그럼 두 개 다 봤어. 그럼 난 뭐 본 거야? 도시계획. 근데 도시라고 할 때 아까 도시가 특광, 특특, 시, 군이었잖아요. 근데 어디가 좀 도시스럽지 못하더라. 군에 이거 사람들이 군은 안 짜는 줄 알아서 그럼 이제부터 군이란 말 써준 거죠. 그래서 도시군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이렇게 한 거야. 그럼 이제 여기서 국가계획은 누가 짜면 되는 거냐면 국토교통부 장이 짜면 되는데 야 지역계획은 니네 관리하는 니네들이 짜라 이렇게 가야죠. 그럼 여기 광역도시계획은 뭘 묶어놔야지만 가능한 거네. 광역계획권. 그럼 이걸 누가 묶었냐에 따라 이 안에 있는 애들이 같이 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광역계획권 지정이 된 거 앞에 써 있는 것만 보면 권한자가 나오는 건데 기본계획, 도시군계획은 너무 쉬운 게 도시가 어디라고 그랬지 아까? 특, 광, 특, 시, 군. 그럼 결론 나왔어. 도시군계획은 누가 짜요? 그러면 관할하는 특광, 특, 시장, 군수인데 얘는 방향 제시하는 거니까 국가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도시 방향은 그 사람이 제시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영어로 only라고 그랬죠. 특광, 특, 시장, 군수만 짜는 거고 얘는 원칙이 누구예요? 특광, 특, 시장, 군수인데 예외 국장, 도지사가 있는 거지. 그럼 이제 수익권 다 끝난 거예요. 국가계획 누가 짜요? 국장. 그럼 이 사람이 방향을 줬을 거네. 그럼 얘네들은 방향을 잡을 때 국가계획에 맞아야 되죠. 그럼 기준은 누가 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국장이. 그래서 모든 행정계획은 국장이 준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기준 나오면 누구 찍는다? 국장 찍는데 아닌 거 2개 외우면 되는 거예요. 도시공계획 시설 설치 기준하고 환지 기준 2가지만 국토교통부령 2개 외우고 나머지는 다 기준으로 찍는다. 국장. 그리고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공계획 중에서 광역하고 종합하고 기본 들어갔어요. 광역이란 말하고 기본하고 종합 들어갔어. 그럼 일반적으로 이거 방향 잡을 때 쓰는 표현이라고 그랬죠. 종합적으로 방향 잡는다, 넓게 잡는다, 기본적으로 잡는다 해서 방향 제시하는 건 나랑 관련이 없어서 나랑 관련이 없으면 뭐라고 그러죠? 비구속. 구속력이 없는 계획들은 나랑 관련이 없어서 방향만 제시하고 이대로 집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잡아놓은 거예요. 그럼 집행하는 계획은 무슨 계획이지? 그럼 나랑 관련이 있는 거죠. 나한테 야 여기 땅은 이거로 써 라는 행위제한이 들어가요. 그러면 관리계획 같은 경우 나랑 관련이 있어서 무슨 계획이라 부르고? 구속적 계획. 구속적 계획은 내가 어떠한 행위제 처분을 받았을 때 이거는 내가 참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건 내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너무 크다. 국가를 상대로 소송이나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이 2가지 구분할 때 성격으로 구분한 거죠. 그래서 2가지 성격인데 방향만 제시하는 계획들은 추상적으로 뭐만 제시하고 일반적으로 개괄적으로 포괄적으로 방향만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효력이 없어요. 효력이 없다는 얘기는 실효란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라. 광역도시계획은 3년 내 승인치 안 하면 실효된다 이런 말은 택도 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광역은 효력 발생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럼 얘는 일반적으로 방향 제시하는 거니까 넓게 잡는 거죠. 그래서 얘는 비구속적 계획이라 광역, 기본, 종합 들어간 건 다 뭘로 뺀다? 비구속적 계획 빼는데 이거 안 들어가면 다 뭘로 빼면 돼? 구속적 계획으로 빼면 돼. 그래서 광역, 기본, 종합이 없으면 대부분 이건 구속적 계획이라고 하고 국민에게 구체적으로 뭐뭐 해라라는 효력이 발생한 건데 효력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당연히 이의 제기할 수 있죠. 그럼 효력이 없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얘는 뭐 실효된다 이런 규정들도 있는 거예요. 그럼 2가지 차이점은 뭔 차이점이냐면 짜는 것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광역, 기본, 종합 들어간 거 나랑 관련 없어요. 그래서 나한테 관련이 없어서 뭐라 부른 거고? 비구속. 근데 얘는 나랑 관련이 있으니까 구속력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둘 다 구속해서 양면적 계획이다. 국가 대내외적 구속력을 모두 갖는다라는 말을 쓰는데 얘는 나만 구속한 거죠. 나 구속 안 한 거죠. 국가 내부만 구속한 내부 구속적 계획이라고 해요. 근데 절차가 수립에서 승인이란 표현이나 입안에서 결정이나 같은 표현이야. 같은 표현인데 우리가 쓰는 표현인데 수립은 세웠다는 뜻이죠. 입안도 뭐 했다는 얘기야? 세웠어. 세웠을 때 그거에 대해서 도장 찍어달라고 윗사람한테 승인 신청하는 거예요. 승인은 효력이 없을 때 쓰는 표현이니까 어느 계획에서 쓰는 거예요? 비구속. 그래 승인해놓을 테니까 방향창 잡았어. 사람들한테 보여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결정이라는 건 그 내용대로 결정이 됐으니까 해도 된다라는 뜻이에요. 효력이 뭐? 있을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입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이거는 결정. 같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표현만 다르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비구속적 계획, 예를 들어 도시군 기본계획도 수립한다, 입안한다는 말 같이 써요. 근데 승인이란 말하고 결정이란 말을 같이 안 써. 효력이 있냐 없냐를 구분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나랑 관련이 있어서 없어서. 그럼 그 내용이 짜졌을 때 나랑 관련은 없지만 그래도 주민의 절차상 간접적인 참여는 시켜줘야 되죠.
그래서 보여주는 거랑 듣고 끝내는 거랑 어느 게 조금 그 주민의 의견을 듣기가 조금 좀 직접적이지 못하지? 예를 들어서 간접적으로 들어만 보는 게 뭐야? 공청회. 나랑 관련이 있는 것들은 와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는 나랑 관련이 없으니까 뭐는 한번 해라. 공청회. 근데 구속력 들어가는 건 와서 보라고 해줘야죠. 주민 뭐 시켜야 돼? 공람. 와서 보라고 열람기간을 공법에서 열람기간 나온다 14일로 찍는 거야. 며칠 이상이요? 14일. 그러니까 한 번 들어두시면 돼. 그리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오늘 들은 거 분명히 한 일주일 지나면 기억이 안 날 거야. 인터넷으로 다시 또 돌리면 두 번째 할 때는 다른 사람보다 효과가 더 높을 거야. 하루에 한 방에 다 해버렸기 때문에. 다시 나랑 관련 없는데 들어보는 거 뭐라고 그래? 공청회. 나랑 관련 있는 것 열람. 근데 나랑 관련이 없으니까 이 계획은 나한테 문제가 있었으니까 취소해 주세요 이런 거 못하죠.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 얘는 당연히 이 계획 좀 취소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국토 종합 광역 도시하고 정비 기본계획 기본계획 이거 들어가면 다 무슨 계획이라고? 비구속. 얘 수립에서 다 뭐야? 승인. 그래서 얘는 뭐 몇 년 단위로 짠다는 또 뭐 이런 소리가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이 없어 얘는. 그럼 이 두 가지 구분했으니까 누가 짜요? 라고 했을 때 전국을 대상으로 대통령이 짜셔야 되는데 바쁘잖아. 응? 왔다 갔다 바쁘시고 지금 정신 없어요. 그럼 밑에 있는 애 이제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에 각부 장관들이 있을 거 아니야? 각부 장관 중에 우리랑 관련 있는 부서는 어디? 국토교통부야.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에 있는 거 계획을 짜는데 그럼 특정한 지역을 나눌 때 아까 도시 그럴 때 원래는 특별시, 광역시, 도로 나눠져 있다가 중간에 특별자치도 제주도 들어간 거고 특별자치시 세종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일 땅덩이가 큰 게 뭐라서? 도는 뭐하고 뭐로? 시하고 군으로 나눠지다 보니까 요 시에는 인구가 50만 이상인 시 큰 시 있죠. 길 뭐라 불렀고? 대도시. 뭐 성남시 인구 너무 많죠. 그럼 50만 이상의 시일 때는 구를 둘 수 있어서 여기 안에도 구가 있어요. 성남시, 분당구, 부천시, 소사구, 뭐 수원시, 영통구, 팔달구 있잖아. 얘네들은 일반적으로 자기네가 인구가 많으니까 관리가 힘들어서 구청장 뽑을 수 있어요. 우리가 뽑았어요? 관에서 뽑았어? 그래서 관성구청장 밑에 구청장이 있으니까 여기 구청장하고 여기 구청장은 다른 구청장이야. 그래서 이거 대도시나 시나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냥 시라고 하는데 시 중에 인구 50만이다 이상이다란 말이 나올 때만 뭐라고 해? 대도시. 얘는 권한을 다 주겠다 해서 행정계획을 얘한테 줘버렸어. 그리고 군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라는 느낌이 안 드니까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도시라고 할 때 도시군이라고 하겠다. 도시군 그러면 어디예요? 특, 광, 특, 시, 군을 도시라고 하고 이 시장수가 짜면 윗사람 누구한테? 승인을 신청하든지 결정하는 거고 시도지사가 짰다 그럼 윗사람이 누구죠? 국장한테 승인 신청해라라는 규정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시도지사 그럴 때 시도지사 할 때 시는 여기 몇 명의 시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할 때 시야. 도지사 그러면 특별자치도지사랑 도지사죠. 그래서 우리가 시도지사 그러면 요 5명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러면 시장하고 군수 이 사람이죠. 여기서 말하는 구청장은 얘 밑에 있는 구청장이 아닌 거예요. 어디 시에 있는?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구청장인데 얘네들은 다 우리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해서 뽑은 사람이잖아. 우리가 자치적으로 선거해서 뽑은 구청장이라 자치구의 구청장이란 말 쓰는 거야. 얘는 비자치구겠네 그럼. 그래서 이제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러면 누구예요? 얘랑 얘를 말하는 거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럼 시장, 군수, 구청장은 윗사람이 누구네? 시도지사. 시도지사 윗사람은 국장. 그래서 시군구 할 때 구청장은 무슨 구청장 말하는 거예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그거까지만 아시면 돼. 그럼 얘네들이 이분들이 무슨 계획을 짜는 거예요? 행정계획 짜는 거죠. 그래서 관할하는 도시를 대상으로 할 거기 때문에 도시계획은 항상 누가 나오냐면 요분 빠지죠. 그래서 도시 그럼 어디에? 특광, 특특, 시군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이제 비구속적 계획이니까 단어 하나 기억하시면 돼. 비구속적 계획은 나랑 관련이 없다. 그럼 수립에서 무슨 절차예요? 승인 절차인데 수립하는 사람이 하는 일이 있을 거고 승인하는 사람이 하는 일이 있을 건데 내가 이 대상 지역을 하나 딱 잡았는데 여기가 이제 하나의 도시라고 그럴게요. 그럼 여기 인구, 경제, 사회, 문화 조사해야 되죠. 그리고 뭐 한다고 그러죠? 제일 먼저 하는 게 기초조사. 기초조사가 되면 의협심이에 의심협이 협의심이에 의협심. 그럼 의가 뭐죠? 의가? 의견 청취. 근데 의견 청취하는데 구속력이 없으니까 뭐라고 해야 돼? 공청회. 근데 공청회 할 때 다 오나? 안 오죠. 그러니까 어디? 지방의 의견 들어서 얘가 이제 의견 수렴이 됐으니까 계획을 짠 거죠. 그럼 얘는 무슨 신청하면 돼? 승인청. 그럼 승인권자가 승인하기 전에 자 의견을 들었잖아요. 여기 관련서로 다 제출하시면 이거 갖고 다른 행정기관장하고 협의 먼저 해야 돼? 심의 먼저 해야 돼?
그래서 협의한 후에 뭐예요? 심의. 근데 이 심의가 통과되면 도장은 이분이 찍었잖아요. 근데 일반인들이 알아요, 몰라? 모르니까 그러면 알려줘라라고 공고하는 건데 고시하고 공고의 차이점은 공고는 효력 발생하지 않을 때 그냥 공고하고 알려라 끝이에요. 근데 고시가 되는 순간 효력 발생하는 거야. 얘는 공고라고 해야 돼, 고시라고 해야 돼. 그럼 공고를 할 때 관련서를 뭐야? 송부하면 공고 열람시켜라. 근데 여기 행정계획 나올 때 의견 제시 나오면 다 30일로 기억해 두시면 돼. 그리고 공고 열람 기간 며칠 이상? 30일 이상. 그래서 하나 기억할 거는 의견 제시는 다 며칠 안에 해라. 30일 내. 공고 열람 기간은 30일 이상 주는 거예요. 근데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기 전에 몇 월 며칠 날 언제 합니다라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일간신문에 공고 때려주는 거 하나만 빼고는 숫자 나면 다 30일을 찍으면 행정계 끝난 거예요. 끝났으면 이제 누구만 찾아내면 되는 거네. 수리권자만 찾으면 돼요. 그럼 이거 이제 무슨 계획일 때 하는 거야? 비구속적 계획일 때고, 그럼 얘는 효력이 있어서 없어서 나랑 관련이 없으니까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게 구속적 계획으로 바뀌면 수립이란 단어가 입안으로 바뀌겠죠. 입안에서 뭐예요? 그렇죠. 그럼 입안하는 사람이 하는 거 인구, 경제, 사회문화, 기초조사 했어. 얘는 구속력 들어가니까 보여줘야죠. 공청이라는 단어를. 공람할 때 며칠 이상 준다? 14일 이상. 그리고 어디 위에? 지방에. 의견 제시 며칠 내? 30일. 이방 신청하면 이 사람 결정 시행해야 되죠. 그럼 뭐부터 하고? 협의하고 심의한 다음에 결정이 되면 얘는 고시해야 돼. 고시한 다음에 송부해서 공고 열람시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고시할 때 효력이 발생할 때 내 땅이 어디까지가 주거적이 바뀌었는지 알려줘야 되잖아. 그래서 그려주는 걸 뭐라 불렀죠? 지형 도면이라는 거 고시하면 효력 발생하겠다. 얘는 특징이 나랑 관련이 있어서 효력이 들어간 거죠. 구속력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행정쟁송 제기할 수 있다. 그 중에 가장 큰 차이점은 요거 하나만 차이점 있는 거네. 똑같잖아 지금. 다른 글자 빼고 결정은 이제 아까 승인이 결정으로 바뀐 거죠. 그럼 결론은 뭐 하나 다른 거야? 주민공람 하나 다른 거야. 그럼 여기서 모든 계획을 짤 때는 수립해서 뭐예요? 승인인데 기초조사할 때 그 다음에 의견 청취할 때 요 주민 의견이 여기 구속력이 있는 계획이다. 그럼 뭘로? 공람. 없는 계획이다. 그러면 공청회. 그리고 지방에 의견 들어서 수립해서 보내면 협의심의는 똑같은 거예요. 결론은 뭐 하나 다른 거다? 주민 의견 청취 다른 거야. 그럼 사람들 모아놓고 듣고 있죠. 이걸 뭐라고 그래? 공청회. 와서 보는 거는 뭐라고 그러죠? 그냥 와서 보는 걸 뭐예요? 공람. 여기서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 제출하면 얘네가 통보를 60일 안에 해주겠다. 요 차이점만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들어가도 되겠다.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광역도시 계획을 하려면 뭐부터 지정해야지? 광역계획권 지정했는데 몇 개 이상 묶어야 되죠? 2개 이상을 묶어야 광역도시 계획이 나와요. 그럼 2개 이상 묶을 때 서울하고 만약에 하남을 묶었다 그러면 서울하고 하남이면 이렇게 해서 전체 묶어도 되는 거죠. 근데 너무 그게 큰데 도로계획이었어 이게. 그럼 여기 강동구까지는 들어가도 상관이 없지만 저기 강속은 의미가 없잖아요. 원래 관할하는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해서 전부를 지정할 거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필요한 경우에는 여기 강동구가 있다고 그럴게요. 강동구 있으면 강동구까지만 들어가는 거면 광역계획권 여기까지만 묶어도 되겠네. 이렇게 묶어도 되죠. 그럼 얘는 전부 묶은 거예요? 일부 묶은 거예요? 그럼 일부를 묶을 때는 구가 들어갈 때는 구의 일부만 들어가면 안 되고 구가 다 들어가야 돼. 그걸 최소 단위를 구라고 해놨어요. 군일 때는 군이 다 들어가야 되고 여기 군은 뭐하고 뭐로 나누지? 읍하고 면으로 나누죠. 그럼 만약에 여기 도로계획이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였어. 그러면 읍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일부를 지정할 때 여기는 이렇게 해서 면이 다 들어가야 돼? 일부만 들어가야 돼? 다 들어가야 돼. 그래서 최소 단위가 구, 군, 면이 최소 단위예요. 그래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때에는 전부 특광, 특특 시군에 도리상에 인접해야 돼요? 떨어져 있어야 돼? 그럼 도리상 인접한 특광, 특특 시군에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할 수 있다. 단 같은 도 안에 있으면은 요거는 잘 봐요. 시장문수 윗사람 누구지? 시장문수 윗사람 누구예요? 도지사. 같은 도에 있으면 누가 하면 돼? 도지사. 같은 도에 있으면 도지사가 하면 돼. 소원하고 여기는 무슨 도에 있어요? 그럼 누가 지정하겠네? 그럼 짜는 건 얘네 둘이 짜서 승인하면 되겠네. 그리고 양평군하고 하남시 같은 경우는 그게 같은 도지만 얘 봐요. 얘는 경기도 뭐예요? 부천시고 얘는 경기도가 아니고 서울특별시네. 시하고 뭐에 걸쳤네? 시하고 도에 걸쳤죠. 시도에 걸치면 윗사람이 누구예요? 그럼 당연히 누가 지정해야 되겠네? 국장이 지정해야지. 예. 그럼 지정하면 누가 같이 짜서 시도지사가 짜서 국장한테 승인 얻으면 되고 시장문수가 짜면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그러니까 광역계획권이 어딘지 알면 권한자 나오니까 광역도시 계획이 제일 쉬운 계획인 거야. 그러면 여기서
지금 현재 교과서 맨 위에 보시면 1페이지 상단으로 제가 잘라놨어요. 이거. 네.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여기 잘라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맨 왼쪽에 광역도시계획이라고 있으니까 잘 찾아오셔야 돼. 중간에 옆 사람이 딴 거 보고 있으면 내비둬야 그냥 신경 쓰지 마. 평생 그러고 있으라고. 네. 자, 잘 찾아야 돼. 그럼 제일 먼저 광역도시계획이라고 나왔죠. 광역도시계획이 나오려면 뭐부터 했어야 되냐? 제일 먼저 했어야 되는 건 뭐부터 지정을 했어야지. 이게 지정이 돼 있어야 된다고 이게. 얘가 없으면 나올 수가 없어 얘가. 그럼 광역계획권 아까 같은 도면 누가? 도지사. 시도 걸치면. 지정권자는 절대 누구 아니면 누구예요? 국장하고 도지사인데 시험장 가면 국장, 시도의사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정권자를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누구하고 누가? 국장하고 도지사가 지정한 지역에서 광역도시계획 짤 때는 자 이제 순서대로 아까 했던 거 그대로 갑니다. 자 제가 동그라미 치는 거 잘 봐요. 비구속이니까 뭐 해서 뭐 하는 거예요? 수립해서 승인하는 건데 수립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할 일은 기초조사하고 구속 아니죠? 들어보는 거. 공청회. 그리고 어디 여기? 지방에. 의견 제시 말 안 해도 며칠? 30일. 수립이 되면 보내겠죠? 승인권자가 뭐부터 하고? 협의. 그리고 나서 협의할 때 의견 제시 며칠? 30일. 심의하고 승인이 됐죠? 근데 공고를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송부에서 공고일날 며칠 이상? 30일 이상. 그럼 이제 뭐만 찾으면 끝나는 거네? 수리권자 찾으면 끝나는 거예요, 저거는. 그리고 기초조사라는 건 공법에서 무조건 나오면 영어로 must로 기억하시는데 기초조사 하여야 한다예요? 할 수 있다요? 하여야 한다. 이게 must예요, 항상. 네. must.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그럼 기초조사가 끝나고 나서 공청회 할 때 아까 며칠 전에 일간신문에 때려주라고? 14일 전에. 그러니까 일간신문 한번 때려줘야지 날짜 가죠. 그리고 나서 지방의 의견 들을 때 수립권자가 누구냐에 따라 이제 나오겠죠. 이제부터 내가 문제 내볼게요. 자, 광역계획권을 같은 도에 이렇게 묶어서 도지사가 묶어줬어요. 그럼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지? 시장문수. 그럼 누가 원칙적으로 짜야 되네? 시장문수가. 그럼 시장문수가 짰어요. 그럼 시장문수 윗사람은 누구네? 도지사한테 승인하면 돼. 근데 광역계획권을 시도를 이렇게 국장이 묶어준 거라. 그럼 그 안에 누구 들어있어요? 시도의사. 이거 짜서 묶어준 누구한테? 국장한테. 이거 몇 년 안에 승인청 해야 되는데. 3년 안에 승인청 해야 되죠. 3년 안에 안 하면 3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그날. 그런 거 없다고 그랬잖아. 예. 얘는 실효 규정이 없는 거라고 그랬잖아. 예. 그럼 3년이 될 때까지 안 짜면 3년이 되는 날 다음날 이런 거 없어요. 그럼 얘 3년이 될 때까지 안 짜면 어느 분이 직접? 도지사국장. 도지사국장이 직접 수립을 하는 거야. 단 요청하면 시장문수는 누구랑 같이 짜면 돼요? 도지사랑. 시도의사는 국장이랑 같이 짤 수도 있다. 요청이란 말이 나올 때만 할 수 있다란 말 쓰면 되고 요청이란 말이 없으면 하여한다로 찍어버리시면 돼. 우린 답을 찍기 위해서 한 거니까 중간에 요청이란 말이 없는데 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거야. 그리고 국가계획 관련되면 이는 누구예요? 국가계획 관련되면 그럼 누구예요? 국장이죠. 국가계획 관련되면 국장이라는 뜻은 뭐예요? 국장이 짜야 된다, 짤 수 있다. 국가계획 관련되면 국장이 수립을 하여한다. 요청이란 말이 없잖아. 그런데 그걸 또 국가계획이니까 국장 짤 수 있다 이러면 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청이란 말이 나올 때만 할 수 있다고. 요청이란 말이 나올 때만 뭐라고요? 할 수 있다고. 나머지는 다 하여한다. 이렇게만 기억하면 돼. 그럼 요거 수립권자가 나왔으니까 이제 윗사람이 승인권자 누구네? 국장하고 도지사예요. 근데 문제가 도지사가 혼자 짰을 때랑 국장이 혼자 짰을 때는 본인이 승인권자잖아요. 그럼 승인청 할 필요가. 근데 시도지사가 짤 때는 국장 승인이잖아요. 그러면 도지사가 혼자 짤 때는 승인 얻지 않지만 시도의사가 공동으로 짤 때는 국장 승인 얻어야 된다가 맞는 지문인 거야. 도지사 윗사람이 국장이니까 국장 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법조문에 써있다고. 도지사가 단독으로 짤 때는 승인 신청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네. 그럼 이제 요거 2개 이상 도시 방향 잡았죠? 근데 문제가 시장문수가 같이 짜다가 협의가 안 될 수도 있죠. 협의 안 되면 윗사람이 누구지? 그럼 도지사한테 조정 신청하면 되고 시도 간에 협의가 안 되면 윗사람이 국장한테 이제 조정 신청이라고 돼 있어요? 지정 신청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정 신청을 하면 그때는 야야 내가 시간 줄 테니까 좀 니네들끼리 좀 협의 좀 다시 해봐라고 권고하게 돼 있어요. 이게 명령이 아닙니다. 근데 권고했는데 응하지 않으면 그때는 뭐예요? 직접 조정 들어가요. 이게 이제 조정 신청 제도라 광역도시계획 이거 벗어나는 문제 절대 없어요. 그럼 이걸로 광역도시계획 끝내버리면 돼. 됐어요? 그럼 오른쪽에 기본계획 한번 봐볼게요. 기본계획 똑같은데 뭐가 하나 달라지는 거냐? 잘 봐봐요. 예, 방향 잡는 계획이잖아 이거. 기본 들어갔죠 지금?
얘도 뭐해서 뭐해? 수립해서 승인하는데 수립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할 게 뭐야? 기초조사, 그 다음에 공청회, 그 다음에 지방회, 의견 제시 며칠? 수립해서 보내면 협의하고 심의, 승인하고 송부해서 공고 열람시킨댔죠. 자, 문제가 되는 거는 얘가 두 개가 추가됐어요. 여기 형광펜 해놓으세요. 네. 기초조사 밑에 1번하고 2번이 뭐 들어갔네? 토지 적성 평가랑 재취약성 분석이 들어갔어요. 네. 옛날에는 없었던 건데 최근에 들어간 거니까 중요한 거죠. 네. 예전에는 방향 잡을 때 도시 방향 잡으면서 그 재에 관한 내용도 짜질 않으니까 문제가 생겨서 안 되겠다. 이제는 재취약성 분석하고 해당 도시의 적성 평가도 하겠다 해서 양이 많아진 거예요. 그럼 광역도시계 기초조사 했던 거 똑같은데 추가되는 거 뭐예요? 그럼 뭐야? 토지 적성 평가랑 재취약성 분석 들어간 거고 요거는 대상 지역이 어디가 대상이에요? 그럼 광역계권이 아니죠. 대상 지역 어디야? 도시니까 어디네? 시, 군인데 얘 국장이 예를 들어 짠다 그러면 국장이 그 지역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얘는 영어로 뭐라 그래? 이거 외워둬야 돼. 언니 누구만? 특광, 특특, 시장 우수. 내가 창피해 또? 나 안 창피해. 특광, 특특, 시장 우수만 짜는데 제일 급수 낮은 사람 찾아야 돼. 제일 낮은 사람. 그러니까 여기 내가 네모를 두 개로 나누는 이유가 뭔지 알아야 돼요. 시장 우수는 윗사람이 누구라서 도산대 승인차 얻는데 특강 특특은 본인이 직접 해버려요. 그럼 여기 가만히 보니까 어느 분이 안 계시다가 보여야 돼. 그렇지, 국장이 안 보이셔. 네. 국장이 안 보인다는 얘기는 기본계획에서 국장 나오면 틀렸다는 뜻이에요. 네. 근데 시험장 문제 풀다가 도시군 기본계획은 원칙이 특강 특특 시장우수가 수립하나 국가계획 관련되면 국장이 수립할 수 있다. 그럼 틀린 거야. 얘는 무조건 언니 누구예요? 특강 특특 시장우수예요. 그리고 이제 잘 들어야 돼. 이제 얘는 근데 광역도시계획하고 차이점이 A씨하고 B씨가 있으면 두 개를 묶은 걸 뭐라고 그러죠? 광역도시계획이 더 큰 건가? 한 개의 도시 기본계획이 더 큰 건가? 그럼 둘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하겠네? 그럼 얘는 타당성 잃었죠. 그래서 얘 몇 년마다? 그래서 특이한 게 5년마다 타당성 검토가 있다라는 게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비구속적 계획이고 행정쟁송 대상이 안 되고 도시군관리계획 위반할 때 뭐가 되는 계획이고 지침이 되는 계획인데 타당성 검토 중간에 몇 년마다 한다. 한 개의 도시의 성격을 방향을 제시한 거라 그 도시 성격 파악할 때 보는 계획이 뭐예요?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 하면 돼. 이해되신 거죠? 네. 그럼 이제 왼쪽하고 오른쪽이 방향 잡는 계획이면 밑에가 무슨 계획이에요? 자, 이번에는 왼쪽에 도시군 관리 계획 나왔죠? 얘는 이제 집행하는 계획이니까 뭐 단어가 뭐로 바뀌겠네? 수립이라는 단어가 뭘로? 그렇지. 이제 2반으로 바뀔 거야. 자, 이제 해볼게요. 자, 2반에서 무슨 절차로 바뀌고? 결정으로 바뀔 건데 얘도 기초조사는 영어로 뭐예요? 해야 되는데 집행하는 계획이다 보니까 구체적인 거죠. 안 되겠다. 토지 적성 평가랑 재취약성에다 뭐까지 해라. 환경성 검토가 들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환경성 검토에다 밑줄 쳐놔야 돼요. 그럼 만약에 지문에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공통으로 기초조사를 하는 거 골라라 그러면 토지 적성 평가랑 재취약성 분석이죠. 환경성 검토는 관리계획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계획 하다가 토해버린다고 그래. 토해버리는데 토가 뭐야? 토지 적성은 해가 뭐야? 재취약성 분석. 헷갈리면 안 돼 이거. 그리고 주민공람 똑같죠. 근데 얘는 이제 공청회란 표현이 뭘로 바뀌면서 공람 와서 보라고 했으니까 며칠 기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14일 이상 기간 주겠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의견이 있으면 제시하면 통보 60일 안에 해줄게. 그리고 야 입안할 때 누구냐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야. 도시군 관리계획 그 지역 잘하는 사람이 짜야 되죠. 도시가 어디예요? 특, 광, 특, 시, 군 짜야지. 근데 집행하다 보니까 이거 국가계획 관련된 중요한 건데 국장, 광역계획 관련되면 도지사. 근데 이게 시도에 걸쳐 시끄러운 거면 어느 분이 더 빨라요? 국장. 둘 이상이 뭐에 걸칠 때? 시도에 걸쳐서 시끄러울 때, 시군에 걸쳐서 시끄러울 때는 도지사. 근데 기준하면 아까 누구라고 그랬지? 국장이 기준 준다고 그랬죠? 야 기준이 안 맞잖아. 야 다시 짜와 라고 조정 요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조정 요구했더니 응하지 않네? 그때는 국장을 뭘로 보는 거니까? 뭘로 보니까 나와 이 자식 하면서 누가 짜요? 국장. 국장이 짜는 사유는 몇 가지 나온 거예요? 3가지. 도지사가 짜는 거는 2가지인 거예요. 근데 요거까지는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우리는 어디까지만 기억하냐면 이반권자는 원칙이 누구고? 특광, 특특, 시장, 분수고 예외 국장, 도지사다 이거만 하면 돼. 시험은 어느 게 더 잘 나오냐면 결정에다 별표 해놓으세요.
세 개 해놨어. 별표 세 개. 결정해라. 지금 이 작업 해놓고 나중에 시간 날 때 자주 보면 눈에 금방 들어와요. 기본소로 보게 되면 막 1시간 걸릴 거예요. 10분이면 끝나. 그러니까 책에도 작업해 놓는 거야. 네. 그럼 결정원자가 제일 먼저 잘 보세요. 시장문수 윗사람이 누구예요? 그럼 누구예요? 도지사. 그리고 요거는 특강특등 본인이 있죠. 그럼 여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누구예요? 시장. 특도지사는 여기 도에 들어있죠. 그러면 시장 중에 인구 50만 이상의 시. 대도시장까지 권한 주겠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원칙이 시도지사 뭐예요? 대장인데 이게 최근에 법이 개정되면서 지구단위계획 있죠. 지구단위계획 현관편 해놔야 되고 지구단위계획 관련된 거는 요거는 빨리빨리 진행하라고 도지사 안 거쳐도 돼요. 누가 직접 결정해버려? 시장군수가. 그래서 시장군수가 결정하는 게 저기 추가된 거다. 요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국장이 위반한 아까 세 가지 사유일 때는 누가 결정해야 되고? 국장. 국장만 결정한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 좀 이따가 나올 건데 일단은 이거부터 얘기할까? 여기 국장 두 번 다 나왔죠. 근데 여기는 국장이 나왔어 안 나왔어? 아니 광역은. 광역 국장 나오잖아. 근데 무슨 계획은 한 번도 안 나왔는데? 기본계획 안 나왔었잖아. 기본계획 봐봐요. 기본계획 국장이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 책에들 보는 이유가 세 개가 한꺼번에 보이면 아 국장이 어디서 안 나오네. 기본계획에서 국장이 나왔는데 기준이란 말이 없어요. 그럼 그거 틀린 지문이네. 난 몰라도 얘 찍어야겠다 이렇게 하시면 돼. 제 말 이해되세요? 그럼 여기서 결정권자 중에 국장이 하는 거 용도구역 중에 제일 센 거 개발 제한구역. 시가와도 셌었는데 시가와는 국가계획 연계될 때만 국장이 한다로 바뀌었으니까 원래는 시도지사인데 국가계획 연계 나오면 누가? 국장. 그리고 그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뭘로 바뀌는데? 해장으로 바뀌. 해양수산부로 바뀌죠. 마지막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누가? 국장. 그래서 요거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하고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인데 용도구역 중에 누구만 없네? 용도구역이 원래 5개잖아요. 5개 용도구역 중에 한 놈이 없잖아. 도시자연공구역 없잖아 지금. 그럼 도시자연공구역이 답이겠죠. 네. 도시자연공구역은 누가 지정해? 시도지사 대장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누가 없다. 뭐가 없다. 용도구역 중에 유일하게 뭐가 없다. 도시자연 공원구역이 없다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5가지가 세 가지 행정계획인데 그 중에 그 결정고시가 되면 아까 뭐 그려주라고 그랬는데 그럼 지형도면을 고시했을 때 효력 발생하는 거죠. 그럼 지형도면을 누가 그릴 거냐 잘 보세요. 네, 잘 봐봐. 자, 기초조사 누가 했는지를 가야죠. 기초조사 누가 하셨지? 입안권자가 그리는 게 당연한 거죠. 급수 제일 낮은 사람 찾아라 그러면. 그럼 시장군수는 도지사한테 승인 처하겠네. 그래서 30일 안에 승인해주겠다고 됐어. 결정된 내용하고 대조해서 착오 없으면. 근데 그릴 때 이게 지형도면이에요? 지적도면이에요? 그러니까 지형도에다가 그렸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형도에 그릴 때 여기다가 내 땅인지 아닌지 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표시를 하려면 뭘 표시해야겠네? 지적. 그럼 지적이 표시가 된 어디에? 지형도에 결정된 사항을 표시한 도면 뭐라 그래? 지형도면. 누가 그려요? 그럼 누가? 입안권자가. 그 중에 누구만? 시장군수만 누구한테 승인 얻어요? 도지사. 며칠 안에 해주래? 30일. 그럼 이제 오른쪽 가시면 잠깐만. 지형도면 작성자 누구예요? 그럼 누구예요? 입안권자. 그 중에서 지형도면은 입안한 짓이 잘 아니니까 그 중에 시장군수만 누구한테? 도지사. 며칠 안에 승인해주래? 그럼 이 지형도면을 뭐 함으로? 고시함으로 효력 발생하는 거죠. 요 효력 발생이 될 때 얘는 알아야 될 게 딱 4가지밖에 없어요. 작성 누가 해요? 그럼 누구야? 입안권자. 급수 낮은 누구만? 대장은 본인이 하니까 대장은 빼야죠. 그래서 시장군수만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승인처를 하되 지적이 뭐된? 표시된 지형도에 결정사항을 표시한 그림을 그려주는 걸 뭐라 부르고? 지형도면. 그럼 요거는 기존에 국토개법 있다가 토지용 규제 기본법으로 나머지가 이관됐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수가 없어. 이 3개 빼고 나오는 게 없다고. 지형도면 끝난 거예요. 효력 발생 시기 하나만 기억하면 되겠네. 이해되신 거죠? 근데 하나 물어볼까? 예. 지형도면 작성했는데 아까 기본계획 몇 년마다 타당성부터 했죠? 그럼 얘가 바뀌면 관리계획도 바뀌어야죠. 타당성부터 해야 되겠네? 몇 년마다? 근데 5년마다 타당성부터 하는 게 공법에 4개 나와요. 그 중에 도시군 기본계획, 관리계획 방금 했죠? 정비법 가면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정비기본계획 있어요. 주택법 가면 리모델링 기본계획 있어. 요 4가지가 몇 년마다 하는 거야? 5년마다 타당성부터 하는 게 아닌 거 골라라. 그럼 답이 광역도시계 답이 되는 거야.
여러분이 밑에다가 광역 X라고 해놓으면 되지. 잘 찾고 있어요? 네. 제가 이거 왜 표 만들었냐면 작년에 하는데 막 판서에서 따라오라고 했더니 못 따라와. 어딘지 몰라가지고. 예. 옆 사람 보다가 저 옆 사람도 못 보게 하고 뭐 하다가 중간에 쉬는 시간 되니까 아 힘들어요 이렇게 하더라고. 제가 지금 쓰라는데 여기다 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특이한 게 기반시설이라는 거는 이 결정이 딱 되는 순간부터 이름이 바뀌어 불려요. 야 원래는 기반시설이었는데 확정된 거야? 그러면 도시공계획에서 결정한 거 아니냐? 이름이 뭐로 바뀌어요? 도시공계시설. 그럼 이제 결정되는 순간 여기는 도로로 수용할 땅이죠. 그럼 도로 수용할 거면 건축하면 돼 안 돼? 그래서 건축 금지 시켜놨는데 문제가 10년이 지날 때까지도 안 했어. 그럼 결정되고 몇 년간? 10년간. 그걸 장기 뭐라고 하죠? 위집행. 그럼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사업을 안 하면 요거 야 너무나 제한이 센 거 아니냐? 그러면 지목이 뭐였던 사람들만. 그럼 내 땅 사주세요라고 하는 거 뭐야? 매수청구야. 여기서 중요한 건 연수가 중요한 거야. 결정되고 몇 년? 10년. 지목이 뭐? 대. 토지 소유자가 내 땅에 건물 사달라고 매수청구 하는 거죠. 근데 길어져가지고 20년이 될 때까지 안 한 거야. 그럼 이건 너무나 오래 안 한 거죠. 할 의사가 없다. 그럼 20년이 되는 날 다음 날. 그 다음에 도시공개 시설의 결정 효력을 상실한다. 실효 규정 나왔네. 효력이 있었으니까 실효도 있는 거죠. 제발 여기까지 됐죠 이해. 그리고 공법은 여기 옆에 조그맣게 저랑 똑같이 생긴 애 하나 있죠. 다른 과목에 피해주면 안 돼. 그러니까 공법은 수업 시간에만 다들 해도 돼요. 빠지지만 않고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내가 자격증 준다고 그랬잖아. 줄게. 11월부터 한 번도 안 빠진 사람 있어요? 몇 명? 손 들어봐. 내가 줄게. 발행 고상처로 내가 줄게. 네, 줄게. 제가 있어 양식 있어요. 공인중개사 양식. 양식에다 제 도장 있어요. 막도장 있어. 여기까지가 도시공관리 행정계획 관련된 내용인데 거기 권한자 제가 정리 하나 해놨거든요. 왼쪽에 가면 권한자라고 도시공관리 밑에 있어요. 요게 나중에 하면 지금은 처음이라 이제 권한자 외우려면 머리 아프잖아요. 공부 한 두 바퀴 돌고 나면 여기 다 있네 이렇게 될 거야. 지금 공부가 안 된 상태라 이게 뭐야 막 이럴 수 있어요. 일단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특강 특특 시장훈수가 하는 게 제일 잘 나와. 두 번째 거. 자 아까 전에 제가 도시군기본계획 누구만 짠다고 그랬지? 특강, 특특, 시장훈수만 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단계별 집행계획도 특강, 특특, 시장훈수만 공부하게 돼 있고 그리고 내가 하는 행위가 잡아요. B시란 지역에 땅을 갖고 있던 갑이 있었어요. 그럼 갑이 이제 개발 행위를 한다는 거야. 자, 개발 행위가 하려면 잘 들어야 돼. 내 마음대로 해야 돼요? 계획에 맞아야 돼? 계획에 맞아요. 그럼 여기 도시 계획에 맞아야겠네. 도시 계획은 누가 짰죠? 특광, 특특, 시장, 군수자. 그럼 계획을 짠 거에 맞춰서 그 다음에 뭐 해라? 개발해라. 그럼 개발하려면 계획 짠 사람한테 뭐 받아라? 허가 받아라. 그럼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계획 짠 사람이겠네. 그럼 누가 짰어요? 특광, 특특, 시장.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특광, 특특, 시장 우sun 거예요. 그리고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도 잘 봐야. 얘가 개발행위 하려고 하는 지역을 봤더니 여기 지역이 기반시설이 부족한 거예요. 기반시설이 뭐예요? 부족한데 설치마저 곤란할 수도 있고 또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자, 부족한데 설치가 곤란할 때랑 가능할 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부족한데 개발행위 하는데 곤란하면 개발행위 하면 돼? 안 돼? 곤란하면 개발행위 하면 안 되죠. 그럼 개발 밀도를 높여야 돼? 낮춰야 돼? 개발 밀도 무슨 구역? 관리구역. 근데 설치가 뭐 하대 지금? 가능하대. 가능하면 개발행위한테 돈 내라 하면 되면 되죠. 개발행위 하는 놈한테 돈 내라.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담해라. 이게 무슨 구역이야?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야. 그럼 이 기반시설 설치 누가 하려고 하는 거냐면 도시공관리계획이잖아. 입안한 사람이 누구예요? 특강 특특 시장훈수니까 그 사람이 지정해야지. 그래서 요거 가운데 거는 꼭 외우고 가셔야 돼. 특강 특특 시장훈수만 하는 거 몇 가지 있어요? 4가지.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 관단계별 집행 공고, 개발행위 허가,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누구만 하는 거예요? 특강 특특 시장훈수만. 그리고 밑에 국장의 권한이 아닌 거 있죠. 단독 문제로 나올 때 다음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할 수 없는 권한은 그러면 아까 언니가 아까 어디서 나왔지? 기본계획의 수립 승인이 안 나와요. 그리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자체가 공고하는 거지 국장이 공고할 일은 없어요. 그리고 3번에 정비법 가면
정비법은 동네에서 재건축 재개발하는 거죠. 걔가 나올 일이 없잖아요. 걔가 나올 일이 없다는 얘기는 국장이 나올 일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비법에는 국장이 안 나와요. 기억할 거 3개다. 기본계획이 제일 시험에 잘 나와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승인에는 어느 분 안 나오시고 국장. 그리고 단계별 집행계획은 공고는 특강 특특시장 훈수만 하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고, 그리고 정비법에서는 국장이 기준하고 그 지침 제시할 때만 나오고 동네에서 하는 거 니들이 해. 국장이 안 나오는 게 거기에요. 됐어요? 그럼 밑에 보시면 이제 계획 파트 한 거죠 지금. 그럼 이제 계획에 맞게끔 이용해라 그랬으니까 무슨 행위 나와야겠네? 개발행위. 그래서 밑에 보시면 토지 이용해서 개발행위 허가 나오죠. 작년에는 토지 거래까지 규제해서 거래행위도 규제했었어요. 토지 거래 허가 제도 있었잖아요. 토지 거래 허가 어디로 갔죠 지금? 중개사법 가서 중개사법 선생님 강의하시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이 밑에 토지 거래 허가가 있었는데 토지 거래 허가 제가 빼버린 거예요. 빼버리고 밑에 뭐로 들어왔냐면 최근에 신설된 게 도시공객 시설이 해제가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토지 이용하고 그 밑에 개발 이용가 밑에 장기 미집행 매수 청구제도 있죠. 그거 이제 2개가 국토개법 전반에 있는 내용이라 요거 한번 본 다음에 한 장 넘기면 자세하게 나올 거예요. 이거 전체적인 거 넣는 거니까. 정말 이해되신 거죠? 네. 그럼 거기 토지 이용행위 거기서부터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 네, 잠깐만 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가끔가다 이제 자료를 좀 편하게 좀 보고 싶은데 우리가 일일이 출력을 하거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SNS에서 바로 자료 다운 받아서 스마트폰에서 바로 볼 수 있게 자료 다운 받는 방법하고, 그리고 필요한 플레이, 예를 들어서 동영상도 볼 수 있게 밴드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그 밴드를 제가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릴 건데 밴드는 다 스마트폰에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하는 거는 안드로이드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 아이폰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똑같이 밴드만 하나 만드시면 돼요. 밴드 이제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 받으신 다음에 자 이거 눌러요. 누르면 이제 맨 화면 나올 건데 여기 보시면 돋보기 모양의 밴드 찾기예요. 그럼 이거를 제가 눌러보겠습니다. 누르면 검색하는 기능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밴드 게시글 검색해 보세요 했는데 여기다가 공수모라고 치면 돼요. 공수모. 공수모라고 치고 검색 누르면 됩니다. 검색 다 누르면 지금 현재 우리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에서 줄인 약자예요. 공수모에서 요거로 이제 들어가는 거야. 클릭 딱 하면 화면이 바뀌면서 지금 현재 오늘 매일매일 자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공지사항이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현재 눌러보시면 제가 바로 어제 그저께 체계도 강의 한 강의 자료 여기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2017년도 부동산 공법 체계도 해가지고 요거 누르시면 한번 볼게요. 이제 매주 제공하는 자료인데 여기 2017년도 자료 다운 받으실 때는 여기 화면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제 다운 받는 표시예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딱 하면 파일 여기가 나올 거예요. 바로 열면은 화면에서 볼 수 있고 휴대폰에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내 휴대폰에 저장했다가 불러오면 되고요.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 같은 거는 혹시 네이버는 쓰시는 거니까 거기다 저장해 놨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컴퓨터에서 프린트 하실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일단 전 파일 여기를 해볼게요. 파일 여기 하시면은 여기 화면에 지금 현재 다운을 받는 게 보일 거야. 다운을 받고 난 다음에 화면이 이제 뜹니다. 그래서 이 화면이 뜨죠. 원래 맨 첫 화면 이제 부동산 공법 체계도 제가 그 6시간 정도, 7시간 정도 촬영한 그 강의 자료인데 이걸 넘기면 이제 우리가 했던 강의 자료거든요. 근데 확대를 넘기면 내 눈으로 좀 크게 보겠다 그러면 확대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보시면 돼. 움직이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총 14페이지니까 14페이지까지 해서 제가 확대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서 내가 관련된 자료 좀 보고 싶을 때 이렇게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고요. 다시 나갈게요. 자,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일반 자료고 매일매일 올리는 자료도 있어요. 그래서 3월달 매월마다 어떤 개정되는 거, 공법 같은 경우는 개정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관련된 거랑 그리고 이제 파일로 용어 정립 같은 거 올려주고요. 오늘 하루하루 이제 올라올 때, 자, 오늘이 지금 제가 촬영한 날이 3월 28일이거든요. 이날 에드프로 공인중개사 부동산학 개론 문제 있으면 내가 2차만 보시는 분들은 안 보셔도 되고 1차, 2차 같이 하시는 분들은 같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법 모바일 매일 용어도 하나씩 올라가니까 심심할 때 세대가 뭐냐 그 구분에 대한 거, 그리고
1일 학습이라고 그래서 28일 날 오늘 하루 한 문제 이제 평가해 보는 거야. 풀어보면 누르시면 한 문제 풀고 쭉 올리면 이게 답은 맨 밑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보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밑에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전 과목 관련된 강의 자료는 여기에 올라갈 거니까 참고해서 오시고, 제가 이제 부동산 공법만 관련돼서 관리하는 밴드인데 이번에는 검색하는 창 있죠? 검색하는 창. 자, 처음부터 할 때처럼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맨 처음에 밴드 화면에 들어가시면 맨 위에 여기 돋보기 보이시죠? 돋보기 누른 다음에 이번에는 제 이름 치면 됩니다. 고상철 칠게요. 자, 치면 밴드가 두 개가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실무 중개업을 하시거나 토지 투자하시는 분들 대상으로만 모아놓고 하는 거고요. 이제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는 분은 여기 공법의 시인이라고 해서 고상철 명품 공인중개사가 되는 게 여기 1660명 있죠. 그래서 요거 누르시면 제가 이제 공법이 최근에 개정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이 일일이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험 보기 전까지 문제하고 개정되는 거 그리고 5분 정도 제가 줄여가지고 압축해서 하는 강의들은 여기다 올릴 거니까 여기서 이제 필요한 사항들 있으면 부동산 거래 관련된 거, 지역조합, 직택조합,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문제 같은 거 있어요. 1일 문제 같은 거 올려놨으니까 여러분 이제 시간 날 때 제가 매일 글을 올리는 게 아니라 필요한 자료 있을 때만 올리기 때문에 알림을 받으셔도 불편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밴드를 가지고 막 이렇게 밴드 홍수라 막 아침에 일어나면 밴드 여러 개와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필요한 자료만 올릴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의장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